원래 못 받는 건데 왜 그러세요?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민원 걸어도 약발이 안 맞는다. 네. 가입보단 사후관리 보험왕입니다. 자, 안녕하세요. 저 보험왕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저 보험왕은요, 보험금 청구 시에 보험금 안 줄 때 대처 방법. 이 방법이 물론 100% 효과가 있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어떻게든 우리 구독자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보험금을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그날까지 저 보험왕이 좋은 정보 20년 동안 영업을 하면서 일단은 필드에서 일한 영업을 토대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자, 요거랑 똑같아요. 우리가 보험금 청구했으면 약관의 근거에서 보험금이 나오잖아요. 하지만 이런 필드에서 일한 경험도 무시 못한다는 거죠. 우리 검사나 변호사나 판사들도 우리 법원에 있는 법 내용 가지고 일단은 진위 여부를 다투잖아요. 그런데 여러 가지 노하우가 있다 보니까 유명한 우리 변호사들, 네, 이런 변호사들 같은 경우는 정말 성공을 잘하는 그런 변호사들은 필드에서 일한 노하우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랑 똑같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보험금 청구했을 때 보험금이 쉽게 나오면 다행이에요. 만약 전화가 와서 이러이러한 서류를 요청을 한다, 혹은 여러 가지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방문 조사를 원하시는 시간과 날짜를 얘기해 주시면 저희 손해상황사 혹은 위탁업체인 서베이가 나가서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순간 보험회사는 뭐냐면 어떻게든 보험금을 안 주려고 한다는 겁니다. 아무 일 없고 보험금을 나왔으면 통장에 통화도 안 하고 입금이 됐을 거예요. 근데 보험금이 안 주고 조사가 나간다는 건 둘 중에 하나죠. 구린내가 나니까 일단은 조사할 거다. 두 번째는 이거는 어떻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어떤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이거를 협조를 해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조사에서 일단은 나갔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서류를 오픈을 하죠. 첫 번째는 신분증을 달라고 해요. 신분증을 카피해서 아니면 사진 찍어서 달라고 하는데요. 신분증은 솔직히 상관이 없어요. 두 번째는 위임장이에요. 위임장은 위임장 한 장당 병원을 한 곳을 조사할 수가 있는데요. 이 위임장을 남발하시면 안 돼요. 특히 이 보험회사에서 나오는 이 서베이, 이 분들은 보험회사 직원이 아니에요. 보험회사와 위탁대 회사인데요. 일정의 수수료를 받고 나와서 부지급 그리고 면책, 해지를 해야지만 어떻게 보면 인센티브를 그리고 고가 승진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들의 협조를 제대로 받아주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분들이 적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 썸네일에 나온 대로 적을 알면 백전백승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건 나와가지고 위임장을 써달라고 하는데 막 10장, 20장 써달라고 그래요. 절대 써주지 마시고 딱 2장이나 3장만 써주세요. 이 위임장 한 장 가지고 병원 한 곳을 갈 수가 있는데요. 모두 다 오픈하고 전부 다 해주시면 오히려 안 줄 수가 있습니다. 물론 5년 동안 병원에 안 갔던가 고지사항을 제대로 준수했으면 10장, 20장 주셔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도 찝찝하잖아요. 개인정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한 3장이나 2장만 써주시고 좀 많이 써주세요 이러면 저는 개인정보 때문에 민감하고 예전에 보이스피싱 때문에 한번 털린 적이 있어요. 이렇게 한번 얘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위임장이나 이런 걸 많이 써주지 마시고, 또한 일단은 그 밑에 보시면 동시자문이나 동시감정 아니면은 의료자문을 체크하는 란이 있는데요. 절대 해주지 마세요. 나중에 애매모호한 경우 이제 보험회사 직원은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도 모르는 제3의 기관에 가서 의료자문을 받아보자고. 근데 예전에 PD수첩이나 그것이 알고 싶다 나왔어요. 그 보험회사와 연루된 그런 병원이기 때문에 결과가 안 좋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사 나왔을 때는 이러한 여러 가지 부분 절대 오픈해주지 마시고 위임장도 적게 해달라. 근데 그 전에는 무조건 조사가 나가는 건 아니에요. 먼저 보상가 직원이랑 통화할 때 이때 프로세스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보험금 청구했는데 보험금이 쉽게 나왔어요. 그럼 전혀 문제가 없겠죠. 그런데 보험회사 측에서 그 고객을 간보는 경우가 있어요. 일단 통화했을 때는 좀 강하게 얘기하세요. 물론 성격 자체가 스타일이 부드러운 여성분들도 있는데요. 나는 보험에 대해서 좀 알고 있다는 척을 하세요. 이 척이 중요해요. 왜냐면 보상가 직원을 통화했을 때
보험금이 원래 나오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안 나올 수 있습니다 하고 고객을 통화하고 나서 그 느낌을 봐요. 간을 본다는 거죠. 저 사람이 잘 모르네. 그러면은 내가 좀 강하게 얘기하겠다. 그럼 보상가 직원 어떻게 하죠? 꼭 남자분들은 목소리를 깔아요. 거의 다 보상가 직원 통화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저 메리츠입니다, 현대해상입니다. 목소리를 깔잖아요. 거의 다 남성분들이 많은데요, 거의 대부분 CS나 교육받을 때 형사처럼 목소리를 깔고 시작해요. 그럴 때는 절대 쫄지 마시고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이렇게 나오면은 정정당당하게 얘기하세요. 찔린 게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 보험금 청구인 왜 보험금 안 나와요? 강하게 얘기하세요. 우는 아이 젖준다고 강한 사람, 클레임을 거는 사람한테 먼저 보험금을 지급을 해줘요. 순수하게 뭐 나오나요? 안 나오면 됐고요. 이렇게 되면 보상가 직원은 간보고 호구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말투 자체가 간결하면서 전문가이고 많이 아는 척을 할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팁은 보상가 직원은 이 부분은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여태까지 보험금이 안 나왔어요,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원래 나올 수 있는 부분인데 한번 지급되면 계속 지급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미연에 방지를 하려고, 초반에 방지하려고 이 부분은 보험금을 안 나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번 안 났으면 계속 안 나온다는 거죠. 첫 번째를 잘 받으셔야 계속 쭉 나온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M사의 발바닥 티눈, 피부 제한 수술비, 레이저, 냉동고술 보장되잖아요. 근데 이 부분은 수술이 아니고 메스나 칼로 째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보험금 안 나옵니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여기서 아는 척을 하셔야 되고요. 이게 왜 안 나오죠? 두 번째, 제 주변에 있던 지인분들 그리고 아는 사람들 다 받았어요. 근데 이런 부분에 어필을 하세요.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 받았는데 왜 나는 안 줘? 이 궁중심리를 이용하세요. 그래서 다른 사람도 안 나왔는데 나도 안 나왔으면 다행인데 다른 사람도 나왔는데 왜 나는 안 주죠? 이렇게 어필하시면 이 사람 좀 알고 있구나, 혹은 주변에 보험을 받았구나, 그러면서 작전을 바꾸는 거죠. 툭하면 애들이 하는 말이 뭐죠? 그러면은 저는 그 위에 팀장이랑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팀장이랑 얘기하고 좀 이따 전화하겠습니다. 이 뜻은 뭐냐면 보험금을 준다는 뜻이에요. 얘들도 우리 안내원도 있죠. 우리 TM 연락하시는 분, 콜센터 직원처럼 프로세스가 있어요. 그래서 거절 화법, 그리고 어떻게 하면 대응하는지 그런 프로세스가 있기 때문에 툭하면 나중에 강하게 얘기하면 그 저희 팀장님이랑 얘기해서 한번 좀 이따 얘기해 드릴게요, 이러면은 나중에 한 10분에 전화 와요. 원래 안 나오는 건데요, 이번만큼은 보험금을 드리고요, 그리고 다음부터 청구하시면 안 돼요. 원래 안 나오는 건데 이번 한 번만 주고요, 다음부터는 지급을 못 한다고 그렇게 저희가 잠재적으로 회의를 했습니다. 이번에 드릴게요,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근데 원래가 어디서요? 한 번 받고 끝나시면 안 되고요, 계속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일회서, 동의서, 각서는 절대 써주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자, 두 번째, 클레임을 걸고 내 주변을 다 받았는데 왜 나만 안 줘? 강하게 어필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금을 안 준다. 두 번째 프로세스예요. 부지급 결의서를 달라고 하세요. 부지급 결의서. 부지급 결의서는 약관의 근거에서 이러이러한 내용 때문에 보험금을 우리가 줄 수가 없다고 부지급 결의서가 있어요. 부지급 내역서. 근데 이거는 보험회사가 잘 안 줘요. 왜냐면 나중에 법정 소송이나 금융감독원 민원을 걸면 오히려 보험회사가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지급 결의서는 그러니까 합당하게 우리가 받을 수 있는데 못 받는 부분들은 부지급 결의서나 클레임을 하면 되는데요, 원칙적으로 안 나오는 부분인데 떼쓰고 블랙 컨슈머처럼 달라 이러면 그거는 두 글자로 뭐죠? 진상이에요, 진상.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못 받는 경우고요. 그래서 부지급 결의서 달라고 하면 이 고객 생각보다 좀 많이 하네 이러면서 꼬리를 낮추고 보험금을 주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부지급 결의서를 받으면 나중에 법적 효력이 있고요. 보험회사가 부지급 결의서를 줬다는 건 이건 절대 못 준다. 그리고 이거는 약관의 근거에서. 근데 이 부분들을 준다는 건 진짜 못 받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안 주면은 원래 받을 수 있는데 나만 떠보고 안 주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부지급 결의서를 요청하시면 부지급 결의서를 실제 줘서 지급을 못한다고 강하게 의지가 있는 경우. 두 번째로는 줄 수 있는데 이 사람 이제 떠보는 거죠. 그리고 안 주려고 하다가 이제 냄새가 나서 그래서 이제 부지급 결의서를 달라고 했으니까 이 사람 좀 안 해. 그러면서 보험금을 부지급 결의서 안 주고 이번 한 번만 주겠다. 또 부드럽게 주지 않아요. 동의서에 써주면 주겠다, 이런 식으로 반협박식으로 하다 보니까 부지급 결의서를 달라. 자, 마지막 세 번째예요. 이거는 뭐냐면 금융감독원 혹은 국민신문고 아니면 소비자보호, 소보원이죠. 이 세 군데 대외적으로 민원을 이제 거는 경우예요. 근데 이거는 절대 남발하시면 안 돼요.
이 부분들은 처음부터 금융감독원 민원 걸잖아요. 그러면 얘들도 포기를 해요. 포기를 하고 3개월 이후에 금융감독원 결과가 나오거든요. 야, 금융감독원은 일이 되게 많아요. 민원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그 조사원들도 일이 되게 많거든요. 처음부터 금융감독원 민원 걸면 이 보상과 직원들도 자포자기 포기해요. 3개월 이후에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손을 못 대요. 그렇기 때문에 보험금을 못 준다 그러면은 네이버나 아니면 저한테 연락을 주시던가 아니면 우리 심평원에 가서 보상과 직원들이 수술의 정의가 아니라서 아니면 보험금을 못 준다고 했는데 여러 가지 네이버의 자료를 찾아보시고 보험금을 받은 사례를 갖고 논리적으로 반박을 해서 보험금을 받는 게 가장 좋아요. 그런데 툭하면 어떤 분들은 나는 금융감독원 민원 거 있어 이러면은 일단은 보상과 직원들도 인사 고가가 마이너스예요. 이런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인센티브도 덜 받고요. 통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요즘에는 블랙 컨슈머 계약자분들이 워낙 악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상과 직원들도 그냥 금융감독 민원 거세요 이래요. 그건 손을 놓고 3개월 동안 시간을 버는 셈이죠. 그럼 어차피 이미 민원을 당했기 때문에 이 보상과 직원들도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무조건 금융감독원은 국민신문고 소보원은 최후의 보류지 이거 가지고 처음부터 하면 무조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안 되고 최대한 논리적으로 보상받은 사례 네이버나 심평원 아니면 저한테 연락 주셔도 제가 자료가 많이 있기 때문에 도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일단 자료를 토대로 논리적으로 반박을 해서 보험금을 받는 게 가장 베스트고요. 근데 거기서 힘들다 이러면 나중에 나 죽으면은 이거 보험금 못 받는 거 너무 억울하니까 금융감독원 한번 민원을 한번 제기해 보겠습니다. 이러면 둘 중에 하나예요. 보상과 직원들이 그러면은 원래 나오는 거지만 그러면은 금융감독 민원 걸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서로 피곤하니까요. 이번에 한 번만 지급할게요. 요렇게 바뀌는 경우가 있고요. 이제 못 받는 거 자기가 이제 거짓말이 탄로나니까 이제 금융감독 민원 걸면 보험금을 바로 지급해 주겠다. 꼬리를 내리고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이거는 원래 못 받는 건데 계속 달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보상과 직원 너무 진짜 토할 정도 스트레스 받는 거야. 그럼 알아서 하세요. 그냥 금융감독 넣든 민원 넣든 알아서 하세요. 이거는 원래 못 받는 건데 왜 그러세요?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민원 걸어도 낙발이 안 맞는다. 네. 금융감독원은 반강제적이 아니에요. 나중에 결과 나오면 합의하세요. 이렇게 중재 역할만 하는 거지. 그 무조건 줘라 안 줘라 그런 거 아니니까 이 금융감독원 혹은 국민신문고 소보원 이런 데는 함부로 남용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자, 오늘은요 짧고 굵게 규약 처방 보험금 안 나올 때 꿀팁 간단히 설명해 드렸어요. 먼저 전문가 쓰고 다른 사람들 많이 받고 있다 요런 내용도 어필해 주시고 그 다음에 부지급 결에서 달라 그 다음에 논리적으로 반박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자료 네이버나 심평원이나 아니면 저한테 연락 주시고 아니면 나중에 국민신문고나 금융감독원 민원 넣겠다 이렇게 하면 좀 태도가 바뀔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거 말고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유튜브 영상 거의 7년 동안 하면서 5,500개의 영상이 있습니다. 거기 안에 보험금 받을 때 꿀팁 조사 시 쫄지 말고 보험금 대처하는 법 의료자문 나갔을 때 동시감정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 그런 규약 처방 많이 올려뒀기 때문에 제 영상 보시고 많은 도움 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가입보단 사후 보상관리 초심을 잊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보호망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보호망의 최신 정보를 빠르게 확인해 보세요.